안녕하세요. 들꽃점 대표 박혜원입니다. 저는 힐링 현장에서 온열과 체온에 대해서 깊이 또 오랫동안 연구해왔고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꽃잠은 들꽃과 잠의 조합인데요. 들꽃이라고 하면 이 자연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스스로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의 생명력과 우리 회복의 기본이 되는 잠의 조합으로 들꽃잠이라는 그런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게 됐습니다. 체온 회복력은 우리 몸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그냥 단지 어떤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힘이 바로 체온 회복력입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가 하얀 늑대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정상세포, 면역을 돕는 그런 어떤 힘이 있고요. 또 우리가 검은 늑대라고 표현하는 염증세포나 질병을 가져오는 그런 또 좋지 않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하얀 늑대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하얀 늑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그 하얀 늑대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떤 음식을 먹거나 우리가 어떤 생활의 습관, 태도들이 이 하얀 늑대한테 도움을 주는 거면 우리가 건강하고 면역이 또 충만한 그런 건강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 거를 선택했을 때, 또 따뜻한 걸 선택했을 때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어떤 생활의 습관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하얀 늑대한테 밥을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늑대들의 싸움에서는 밥을 먹은 늑대가 이깁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그 밥을 누가 주느냐, 그거는 바로 나 자신이 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하얀 늑대에게 줘야 됩니다. 제가 식품 영양학을 하고 피부 관리를 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계속 해 나가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 모든 게 다 회복에 관련된 거예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이 굉장히 저에게는 제가 살아가는 의미이고 목표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고, 제가 회복되어진 이 방법들, 이것들을 또 알리고자 하는데 또 좀 더 전문적으로 알리고 싶고 또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에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도 뭔가는 계속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사업이 그냥 이불 혼수 매장, 침구 이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판매하는 그런 거였다면 저희 아이들이 아프고 또 제가 아프면서 이 사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면역이 굉장히 약하고 아프고 제가 여러 가지 통증이나 또는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이렇게 또 결국은 암까지도 이렇게 오면서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은 아픈 거지?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 그런 것들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 책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뒤지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픈 그런 것 또한 또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문제들, 또 요즘에 최근에도 유행했던 어떤 그런 바이러스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게 다 결론은요, 그 기본 근간이 몸이 차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전에는 다른 어떤 질병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론이 난 거죠. 몸을 그럼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안전하고 쉽게 가정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화학적인 방법이나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그런 방법들이 지금의 들꽃잠의 여러 가지 어떤 찜질팩이나 온열 제품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아프기 이전과 아픈 이후에 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이전에는 남의 시선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자존심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삶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감으로 살던 제가 자존감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저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 자신 자체가 너무나 이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다.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나를 돌보자는 관점으로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 멋진 삶보다는 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또 그런 값진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저는 삶의 방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 생활도 한 10년 정도를 했고요. 이렇게 사업을 한 지도 25년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젊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성공의 길을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어떤 있는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꽃은 자기 자리에서 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양대로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내가 뭘 좋아하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늦는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시작하는 그 시점이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도 늘 그런 얘기 하는데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그냥 천천히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작하면 된다. 가장 내가 오랫동안 잘할 수 있는 거,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서 해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던 또 어떤 사업을 하던 무조건 성공합니다. 왜냐면요, 즐겁게 하는 일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처음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경력자 직원들을 쓰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제가 뭘 모르니까 저를 속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고객들과 사이에서 정당하지 못한 이런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실패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일찍이 제가 경험하면서 오히려 제가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들한테 속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영에 또 미숙해서도 그렇게 실패했던 그런 작은 실패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계기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실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한 모습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거는 내가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잘 몰랐어. 지금부터 배우면 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고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나가면 됩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그 작은 노점상에서 하시던 그 장사로 인해서 제가 지금의 사업의 그 기본을 배웠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이게 처음부터 많이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라. 고객들이 필요한 만큼 그분들이 그만큼 사가셔서 잘 쓰고 나면 반드시 또 오신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작은 찜질팩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작은 찜질팩을 정말 제대로 만드는데 제가 초점을 뒀어요. 그랬더니 20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정말 200만 원대의 고가의 그런 온열 매트를 만들었을 때도 고객들이 신뢰해 주시고 저희 들꽃잠이니까 믿고 구매하신다. 이렇게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가르쳐 주신 어떤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렇게 진심으로만 대하면 언젠가 고객들은 다시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판매업만, 소매업만 하다가 2005년도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제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하게 제 스스로에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내 가족이 건강해진 이 비법을 다른 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좀 나름의 사명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지금 25년이 됐거든요. 그 사이에 저는 되게 많은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아니, 그 제품을 그렇게 만들어서 돈 벌겠냐고요. 근데 저는 저희 가족들이 정말 쓴다는 마음으로 이 제품을 그냥 단순히 사서 잠깐 몇 개월 쓰고 버리는 그런 제품 아니라 진짜 10년, 20년 계속 생활 가까이 두고 몸을 케어하는데, 몸을 힐링하는데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왔고요. 그 신뢰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들꽃잠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을 보시는 고객님들이 늘 해주시는 말씀이 들꽃잠은 굉장히 전통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현대적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집을 왔더니 저희 시댁이 대대로 한복을 하시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감을 어떤 그 한복의 그 아름다움에서 제가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런 전통의 그런 어떤 실루엣이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현대적 감각과 현대적 기술을 이렇게 접목하면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각보를 패턴화 시켜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저희 제품에 이렇게 응용하는 그렇게도 하고요. 저희 이제 찜질팩 같은 제품도요, 사실은 우리 민간에서부터 옛날에 팥을 이렇게 데워서 쓰시던, 팥자루를 해서 쓰시던 그런 원리를 또 저희 우리 현대인들이 좀 쓰기 편하게 지금의 소재로 또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해서 또 작가들의 어떤 한글 캘리 같은 작품도 좀 도안을 좀 넣어서 이렇게 좀 현대화 시켜서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힐링의 현장에서 직접 제가 경험하고 정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부분들인데요. 제가 그래서 치유의 4대 원칙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첫 번째가 따뜻함이에요. 따뜻하면 순환이 되고요, 전신이 순환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완이 됩니다. 우리가 릴렉스 된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 다음에 수면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정말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순차적으로 처음에 정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부터 순환, 그 다음에 이완, 그 다음엔 깊은 잠, 이게 우리 몸이 회복되는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잠은 여러분 진짜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랬을 때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기본이 또 잠입니다. 또 하룻밤 잠을 못 자고 나면 몸이 또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것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깊이 자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한데요. 저는 잠자리에서 여러분 진짜 한 5분만 투자하시면 훨씬 깊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잠자리에서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일단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5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5분은 스트레칭 시간을 한 5분 잡으시고요. 그 전에 한 20분 정도를 온열을 하세요. 몸을 따뜻하게 온열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순환되고 이완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겠죠. 이완이 된 상태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관도 털어주시고 좀 스트레칭 팔다리 해주시고 목도 늘려주시고 이런 스트레칭 운동을 잠깐만 하시면은요 정말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 훨씬 질 좋은 잠을 주무실 거고 깊이 자고 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전신을 찜질하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근데 우리 몸이 어떤 몸의 신호가 있잖아요. 몸이 보내주는 신호에 좀 우리가 반응을 맞춰서 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집중해서 좀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눈이 많이 피곤하면 눈을 집중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몸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분 찜질은 정말 매일 몸의 습관으로 정말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늘 우리 고객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는 주치의가 100명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들 무슨 농담이냐고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의사한테 100명의 의사한테 치유받지 않았는데 저는 회복이 됐거든요. 그게 누가 치유해줬냐면 제 몸 스스로가 치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 치유라고 표현을 좀 잘 안 하고요. 사실은 자가 치유라고 말합니다. 내 몸 스스로가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스스로가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자연적으로 치료한다 해서 자연치유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 자가 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체온을 회복할 수 있는 힘, 그걸 도와주는 도구들을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 일을 제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갱년기라는 걸 만났어요. 갱년기가 저에게 왔는데 깜짝 놀랐죠. 저도 다른 분들에게만 듣기만 했던 그런 모든 증상들이 저에게도 왔어요. 열이 훅 오른달지, 잠을 못 잔달지, 감정의 기복이 있달지, 또 여성으로서도 굉장히 힘든 어떤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진달지, 그런 증상들을 저도 다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병원에 갔더니 당장 호르몬제를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호르몬제를 당장 안 먹으면 급속히 노화가 올 거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제가 이 자가치유, 자연치유를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이 본 사람으로서 이것 또한 자연적으로 자가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을 저에게 집중적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는데요, 진짜 놀랍게 제가 정말 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 이 증상이 빠르게 회복되는 걸 정말 느꼈어요. 그때는 제가 한여름이었거든요. 제가 갱년기가 온 게. 그랬는데 그 6월 말 7월 초 그 뜨거운 여름에 저는 사실 찜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몸에 어떤 회복력이 떨어져 있는 거를 다시 끌어올려주는 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잠도 오고요. 다른 여러 가지 불편했던 증상들이 진짜 거짓말처럼 점점 좋아져서요. 그 증상이 그 여름이 가기 전에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몸의 자가치유력, 자연의 치유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물론 당장 꼭 필요하면 어떤 호르몬제를 필요한 부분도 드셔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내 스스로가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하고 권해드립니다. 팬데믹 이런 그 시기를 다 지나오면서 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나 저희 가족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도 감염이 되질 않은 거예요.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감염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라는 건 모든 게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왔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그런 증상으로 시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는 너무 놀랍게도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거를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사실 여름이 되면서 우리는 차가운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인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냉해진 거예요. 차가워진 우리 몸속에서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지, 몸을 따뜻하게 계속해서 데워주는 내 찜질이나 이런 원리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경우는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쉽게 사멸되기 때문에 몸을 지속적으로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하다 보면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가 와도 거뜬히 이겨내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태중에서도 많이 안 좋았었는데 제가 그때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 많은 약물을 써서 그런지 아니면 또 남편이 원래 또 알러지가 좀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이 심하고 뭐 다른 알러지 증상들도 좀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처음에는 병원에서 약이 떨어지기 전에 또 약을 처방받고 연고를 바르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아이들이 도저히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약을 많이 쓰면 또 그걸로 인한 또 잠시 숨어 있다가 또 더 심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그때 당시는 황토팩 같은 걸 했고요. 또 아이들한테 화장품과 보습제, 아이들 피부의 건조함을 막아줄 수 있는 보습제, 또 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또 이렇게 씻어낼 수 있는 그런 클렌저 제품들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찾아서 제가 뭐 전국에 좀 알아보고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케어 제품들을 찾다가 결국은요 제가 그런 제품을 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또 케어용으로 치료용으로 만들었던 그런 비누나 보습제나 그런 제품들이 지금은 저희 화장품 제품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은 최대한 자극이 없고 최대한 고보습이고 이런 제품들이라서 저희 제품 써보신 분들이 되게 들꽃장 거는 보습력이 되게 좋다, 자극이 없다 이런 표현 많이 써주시거든요. 저희 들꽃잠은 팥을 가공해서 찜질팩을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초창기 찜질팩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재료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팥이 천연이다 보니까 몸에 자극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열을 가장 오래 품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천연 곡물이다 보니까 좀 상하거나 쉽게 이렇게 마모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을 저희는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 가공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팥찜질팩은 10년, 20년이 가도 전혀 변질이 안 되는 발명 특허 받은 그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팥찜질팩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진짜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늘 이렇게 노래를 흥얼대시면서 즐겁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움이 됐고요. 저 또한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게 일이 힘들어도 단지 힘들다,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일이 좀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저보고 어떻게 에너지가 있게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하실 때 제가 그 얘기 많이 해드리는데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도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아침이면 막 빨리 출근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일찍 출근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매일같이 저는 이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다는 게 진짜 기쁘거든요.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 그래서 일은 힘들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새로운 기쁨이 생성이 되고 내 삶이 읽어져 나간다. 이런 태도로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거나 또 제 책을 혹시 읽으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아프시거나 아니면 살다가 또 아픈 날이 오잖아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프다는 거는 끝이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혹시 아프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저희 들꽃잠 힐링센터에 오셔가지고 따뜻하게 또 회복해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만나러 오십시오.